전라남도의 의대 유치를 위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역민의 의료복지 차원에서 의대 유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공중보건의 숫자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농어촌 보건의료 환경 하에서 질 높은 의료체계는 이미 기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전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여수지 회장이 전남협회장에게 금품 상납을 할 때 협회 공금까지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전남지체장애인협회장의 금품 상납 의혹 연속 보도합니다. 여수박람회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최적의 시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순천대학교에서 전남형 국립의과대학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춤하던 의과대학 유치 움직임이 다시 기지개를 펴는 모양새인데요.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오늘 순천대학교에서 의과대학 유치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선 가장 먼저 전남 지역의 취약한 응급의료 실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순천대가 의뢰한 용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의 인구 대비 응급의학 전공 의사 수는 시도 중 최하위 수준에 그쳤고 응급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비율인 전원율은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남의 부족한 건 결국 질적인 부분에 부족하다는 것. 많이 아플 때 갈 곳이 없다.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할 때 갈 곳이 없다는 것. 이런 가운데 전남 지역에만 의대가 부재하게 된 정치적 배경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0년 의학분업 파업 당시 의과대학 정원을 감축하는 조건이 합의된 이후 추가적인 국립의대 설치가 중단됐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지역민의 의료 복지의 차원에서 의대 유치가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의료의 특성상 시장 기능에 의해서 저절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정부와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한.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공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의대 유치를 추진하기 전 그에 걸맞는 의료시설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의과대학을 유치를 할 때 병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데서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입학 전형부터 지역 의무 근무까지 기존 의대와 차별화된 취약지역 특화 의과대학을 추진하자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저희 지역의 오랜 수건인 만큼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민의 오랜 수건 사업이자 건강과 생명과도 직결된 의과대학 설치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역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숫자도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을 그나마 버텨주었던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역 공공병원인 목포시 의료원입니다. 전체 의사 21명 중 4명이 공중보건의사입니다. 마취과, 안과, 영상의학과 등 전문의 등을 채용하기 어려운 진료 과목을 공중보건의사가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올해는 공중보건의사 배치 인원이 1명이 줄어 응급실 운영이 빠듯해졌습니다. 공중보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일반 의사를 구해야 되는데 일반 의사를 구하는 것도 일단 급료가 10,000원이 주는 쪽으로 다 쏠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군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 의료취약지에서 진료를 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900여 명에 이르렀던 공중보건의사는 올해 반토막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2005년 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군대에 다녀온 신입생이 의료계에 발을 들이며 징병 대상이 감소한 것과 여학생 비중이 커진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당장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고 있는 전남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 시군별로 1명에서 최대 3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작년보다 덜 배치됐고 벌써부터 내년이 걱정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공중보건의를 늘릴 게 아니라 지역에 근무하는 의사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전남권 의대 신설을 통한 지역 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의사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의료 낙후 지역 공공의료 체계를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보건복지부 수장은 새 정부 출범 넉 달이 지나도록 공석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전라남도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코로나19 개량 백신을 10월 11일부터 접종합니다. 전라남도는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부터 우선 접종하고 기초 접종을 마친 일반 성인도 자녀 백신으로 접종받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목포중앙병원, 여천 전남병원 등 도내 491개 의료기관을 접종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여수의 한 장애인협회에서 불거진 금품 상납 의혹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전남도 협회에 보낼 물건을 구매할 때 공금이 일부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장애인협회는 여수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 지역 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MBC가 입수한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여수지회 법인 통장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갓김치를 구매하는 데 130여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전 여수지회장 김모 씨가 법인 체크카드로 산 갓김치는 고스란히 전남지체장애인협회에 전달됐습니다. 도협회 그 계장, 그 인사 품목으로 전부 다 도에다 보냈습니다. 보조금을 썼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에요? 아까 꽃게장 말씀하시고. 예, 꽃게장. 그다음 갓김치. 나머지 현금과 쌀, 사과 등 도협회에 상납한 금품들은 모두 사비로 했다는 김 씨. 하지만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여수시가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여수지회 앞으로 보낸 체납 독촉장입니다. 지난해 시에서 받은 보조금 가운데 쓰고 남은 예산 540여만 원을 반납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협회 통장에는 100만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500여만 원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오리무중입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지회에서 운영비나 보조금으로는 어떤 식사나 이런 것들을 선물하는 걸 제공할 수가 없는데 지역 지체장애인 1,500명이 회원으로 있는 여수지회는 앞으로 운영이 막막합니다. 근데 폰도 다 끊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돈 몇십만 원밖에 없는데 이런 돈을 함부로 만졌다는 것은 참말로 안타깝습니다. 전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여수지회장인 김 씨는 갓김치를 구매한 돈은 반납했다며 남은 체납액도 모두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여수세계박람회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이 될 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수선언 실천위원회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해양수산부 국가사업으로 입지 선정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경우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지역사회 여망과 일치하는 해양수산 공공시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수세계박람회장에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들어서면 이미 조성된 청소년 해양교육원,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과 함께 여수선언을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둣가에서 차량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늘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지만 항만시설이라는 이유로 변변한 안전시설조차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도의 한 선착장. 콘크리트 구조물 모퉁이가 부서져 있고 갯벌에는 차량 부품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24일 이 마을에 사는 주민이 몰던 1톤 트럭이 바다로 추락해 7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늘 이용하는 익숙한 선착장이었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카네가 봤는데 차가 팽 입은 거라. 문 열고 나오니까 차가 물이 저기 깔아있는데 안 보이고. 이곳은 주민들이 짐을 싣거나 내리는 공간이다 보니 차 막이 등 안전시설이 없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자치단체가 관리 중인 전남의 물양장과 선착장은 모두 1,117곳으로 전국의 절반가량. 선박을 대고 어획물을 육지로 내리기 위해 만든 시설로 어민들의 이동이나 어획물 운반 등에 쓰는 차량 이동 역시 잦습니다. 하지만 바닷일을 위해 만든 시설이다 보니 차량의 바다 추락을 방지할 장치는 없습니다. 항만 건설 관련 지침에
차량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규정이 있지만 선박 계류와 하역 작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난해합니다. 선착장에다가 가드레일이나 우리처럼 난간을 설치할 수 없잖아요. 관광지라면 가드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선착장은 주민들이 하역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데잖아요. 올 들어 목포와 완도에서 발생한 항포구 차량 추락 사고만 9건에 이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 검은 항로의 여객선 반값 운임 제도가 연중 확대 운영됩니다. 여수시는 오늘부터 여수 시민 포함 타 지역 일반인들의 여수 검은 항로 여객선 운임 지원을 평일 50%에서 확대해 주말과 공휴일 포함 여름 성수기까지 연중 50% 지원합니다. 특히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중간 기항지인 초도, 손죽도 여객 운임도 반값을 지원합니다. 오늘 오전 9시 15분쯤 여수 국가산단 내 중흥동에 위치한 합성수지와 플라스틱 물질 제조 공장에서 난간 설치 작업을 하던 협력사 노동자가 15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여수시 지부는 추락 방지망 하나 없이 작업을 시켰다며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청명한 날씨 보였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3도 정도 올랐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19에서 25도, 순천이 17에서 27도, 광양은 18에서 26도, 고흥은 17에서 26도입니다. 광주는 17에서 27도, 목포는 18에서 25도 보이겠습니다. 바다 날씨는 흐리겠습니다. 파도는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6에서 12m로 불겠습니다. 만조 시각은 오전 10시 27분, 간조는 새벽 4시 1분입니다. 다음 주에 특별한 비 소식 없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기온은 17도에서 29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기부금 납부를 미루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은 여수 해상 케이블카 사업자가 지난 2014년 시유지인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8년 가까이 기부를 미루고 있다며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17년 공익기부 약속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내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사업자가 곧바로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의 지난해 운수사고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21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전남의 운수사고 사망률은 10만 명당 10.1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한 서울의 2.9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며 전국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역시 전남은 958.4명으로 전국 평균 618.9명을 크게 웃돌며 가장 높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 역시 25.8명으로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높았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저수지 수질이 악화돼 공업 용수로도 쓸 수 없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정훈 국회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 저수지의 29%, 광주는 22.9%가 수질 4등급을 초과했습니다. 4등급 수질은 고도 정수 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광주 전남 저수지 수질 악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내년 현안 사업들의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다음 달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만나 여수 화태백야도로 건설 공사비 증액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 지역 현안 사업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 시장은 이와 함께 주철현, 김회재 의원과도 만나
하수처리 제2용 민간 투자 사업과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내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정부의 45만 톤 시장 격리 등 쌀값 안정 대책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밝히고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인 만큼 정부는 쌀 수급 문제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적극 개입해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쌀값 80kg 기준 21만 원대 유지와 밥쌀용 수입쌀 방출 자제 등을 요구했습니다.